분들은 정말 철도 공사를 30년 이상 하신 분들, 지금도 현재 거기서 감리 단장에 맡고 계신 정말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턴키 의뢰를 할 때 무엇을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지금 이 지하철 7호선 옥정 중심역이 이게 늦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과거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따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고급 옥정권 추진 2018년도에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타당성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포천까지 구간이 이제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되면서 이게 또 늦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기 개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분리 개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 개통. 근데 턴키 발주는 이제 1월 10일 날 우리가 의뢰를 하고요. 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개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인 우리 김민호 부의원 또 건설교통위원인 우리 이영주 부의원이 지난 12월 달에 경기도에 가서 분리 개통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고 아마 이제 우리 109가 이제 1월 10일 날 턴키 발주 의뢰하면 아마 분리 개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제 차질 없이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이제 사업 시행자인 우리 경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 양주시, 또 교통, 또 LH, 사업비를 부담하는 LH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국토교통부는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협조가 잘 될 것이고 또 LH는 또 우리 12월 28일 날 우리 강수현 양주시장님께서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을 해서 사업비 부분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옥정 구간은 이제 사업비 걱정은 안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기 개통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죠. 여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이기 신도시는 판교가 있고요, 광교가 있죠. 여기가 다 이 동탄 또 파주 운정 이런 데가 이기 신도시인데 거기는 광교와 판교는 이미 지하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긴 다니고 있고요. 복선으로 다 다니고 있고 운정은 이제 GTX-A가 이제 2023년, 24년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늦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공기를 당겨서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기 개통에 대한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경기도 양주시 국토교통부 협력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아마 차질 없이 한다고 해도 지금 저희 벌써 도봉산 옥정 여기까지 공사도 2024년에 하기로 했던 거 지금 아마 2026년으로 또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서두르고 해도 늦어지는 게 척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각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 옥정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전철 7호선 조기 개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걸 남들은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대하고 바로 철도 건설하는 쪽에 많이 바뀝니다. 철도 건설하는 쪽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한 사업이 위정까지 전철하는 사업에 처음에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공직에 나올 때까지 계속 철도 사업만, 철도 건설 사업만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금 영광이 조그만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철도를 잘 안 하거든요. 한 공직에서 나와 10년 동안은 철도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옥천 부천 광양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본 거는 5에서 200일 정거장, 아마 여러분들이 옥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옥정 정거장까지 우선 개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우선 개통의 필요성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옥정에서 포천까지 가는 사업 중에 사실은 수정 수요가 현재 201 정거장, 옥정역이 수정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기록을 한번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201 정거장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선 개통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옆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마 이거 옥정 신도시 개발할 때 교통 부담금으로 LH에서 하면 비용을 다 부담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주했다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낸 거거든요. 투자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개통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5에서 200일 정거장까지는 7호선을 연장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0일 정거장 뒤쪽 그 포천까지 가는 구간하고는 열차 운행 계획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까지는 먼저 개통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일 정거장부터 포천까지 가는데 절대국이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이 무슨 200일 정거장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그거만 하면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보니까 입찰 안에서는 이미 심의를 알지 했고 23년 1월달에 입찰 공고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계획에 보면은 23년 6월까지 실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일정은 단기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미 입찰 그 안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개가 된 것은 거기에 다 박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 시행 시에 지금 그 실설계 시행 기간이 상당히 8개월이 이렇게 잡혀 있던데 실제로 저희들이 옛날 설득구사 할 때 보면은 좀 단축시키면은 한 6개월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6개월 정도 단축한다면 우선 거기서 2개월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실설계 완료가 나서는 저기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 200일 정거장만 먼저 실설계를 그 6개월간에 완료하라고 그러고 실설계 승인도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2단계로. 근데 아마 이제 저도 그런 실무를 해봤지만 실무자들은 사실은 같은 일을 두 번 하면 싫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하는 건 아마 양주시에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은 그런 쪽으로 우선 그 공기를 좀 이제 단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전체 공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전체 공기를 쭉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도 건설하는 공기를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유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둘러면 근데 예전에 저희들 철도공사를 해보면은 주로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이 사실은 적게 투입이 안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만 주면은 공사를 가능한 빨리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찔끔찔끔 투입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한 10년 걸리고 빨라야 한 6, 7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예산만 적게 투입되고 추진하는 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일반 철도공사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다 시효적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고급에서 2021 정거장까지는 보통 이제 철도 공사하다 보면 주로 장대 터널 같은 경우가 있으면 터널이 절대 공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터널 길이가 한 2k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터널 절대 공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수직구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도심 구간의 철도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잡을 때 뭐 하루에 1m씩 나간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드리죠. 그럼 그쪽 구간은 그 수직구를 하나 있고 정거장을 뚫고 나가면 작업구를 3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기간은 1년이면 되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봐서 이쪽 구간은 터널이 절대 공기가 아니고 결국은 정거장이더라고요. 정거장이 워낙 불착량이 많아요. 아까 그 마지막에 정거장에 해놨던데 그게 정거장이 평면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불착량이 많던데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평키로 이제 발주를 할 거니까 평키들은 시공사들이 아마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 봐도 불착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안을 제시할 때 그 정거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은 그 불착량이 많아도 한 42개월,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반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쭉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기 전체를 검토해 본 건 우선 보통 이제 공사 시작하면 용지 매수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용지 매수가 실제로 3개월 되고 한 6개월 이상 가는데 3개월로 제가 잡은 건 보통 이제 용지 매수를 공사에 우선 필요한 것도 먼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공간은 한 3개월 내에 다 되거든요. 용지 매수 3개월 하고 이제 노강공사 같은 경우는 수직구 파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수직구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정거장 구간 같은 경우는 수직구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파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로 복공하고 밑에서 파면 되거든요. 골창량이 얼마나 많이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다 해도 제가 봐서는 한 40몇 킬로는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 구간이 궤도공사나 전차전 신호통지 이런 그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6개월이면 될 겁니다. 아마. 보통 다른 데는 이제 긴 구간은 보통 이제 일반철도가 다는 경우는 한 경우가 한 1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10km 정도 되면은 거의 그런 구간들은 해보면 한 12개월 정도 잡아요, 보통. 이게 노강공사 이후에 이어지는 공사들은 궤도공사 끝나야지 그 위에 전차장 깔고 다시 신호도 하고 통신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계속 숫자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는데 여기는 연장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봐서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시운전도 지금 기본 저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구간은 차량에 대한 성능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이미 치료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그 안전 관계나 이런 거 체크하고 이제 그런 문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운전 기간도 3개월로 한다면 실제로 봐서는 한 토탈 그 공사 착공하고 한 54개월 정도면은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설계 끝나고 바로 실시행 승인 받고 공사 착공해서 하면은 지금 여기 계획에는 한 2009년 말에 개통하게 되는데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안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고급까지 공기가 연장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급까지도 아마 계획을 잘 잡아놨을 텐데 그 계획을 잘 잡아놓고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잡아놓고 그걸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거는 제가 봐서는 양재시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가 어떻게 잘 협력을 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고에서 201 정거장까지 오는 게 저쪽 그 도봉산에서 고까지 오는 거하고 교통시기가 비슷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 지금 고까지 우선 개통에 따른 뭐 반복 설계나 이런 것도 빼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공전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고에 계신 분들은 빨리 개통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골라버리겠지만 조서없지만 이렇게 이상으로 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동명시공단 철도 감리하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제가 지금 2본부, 3본부 쪽에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전철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 7호선 유치 운동을 양주 신도시가 지정되고 개발되면서 신도시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큰 신도시에 지하철이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양주에서만 양주 신도시가 거의 350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을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백사역 지금 그 장거리까지만 지금 1차 개통 예정인데 이제 거기가 당초는 2024년으로 됐는데 뭐 2026년이라고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러는데 사실은 이 7호선 유치 운동 자체가 양주 신도시 때문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양주 신도시가 없었다면은 지하철 7호선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옥정 신도시 중앙에 넣는 걸로 해서 그 명칭이 도봉산 옥정 7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복선으로 7호선을 했는데 나중에 점수가 모자라서 복선을 단선으로 줄이고 또 의정부의 밀락 탑성역 2개역을 밀락역을 포기하고 양주는 거의 옥정까지 못 들어가니까 옥정 경계까지 해서 또 옥정역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탑거리로 천신만고 끝에 예타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이 운동의 당초의 목표가 양주 옥정 신도시의 옥정 중앙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뭐 경기도, 양주시 할 것 없이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LH공사에 노크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 한 40년 동안 주로 이런 국토개발 업무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신도시급의 도시를 3개를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현대그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제가 옥정중앙역은 우리가 고급지구까지 경기까지 끌어왔으니까 옥정중앙역은 양주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기 시행지구에 자기들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줄기차게 2010년도부터 3천억을 요청을 했어요. LH에. LH 본사도 찾아가서 그 당시 이재용 사장도 만나서 제가 단판을 찍었고 애들이 뭐 참고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일관성이 부족해가 됐는데 그게 저건 천신만고 끝에 2018년 12월 19일 날 정부활동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김현미 장관이 옥정 구간은 예타 대상이 아닌 예타 비대상으로 4km를 결정 발표를 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KDI 적정성 사업성 검토하면서 그 부분의 공사비는 LH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옥정까지 가는 건데 2019년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바뀐 다음에 포천시가 그 틈을 타가지고 전략적으로 1,000명 광화문에서 삭발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삭발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받아들여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예타 면제가 불가능한데 예타 면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포천까지. 그럼 그건 정말로 경축해야 될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느냐면은 요 뒷장 보여주실래요? 요 4km하고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그 4km 구간에서 저 빨갛게 칠한 부분이 2019년도에 18년도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건데 이때 예타 대상이 아닌 비대상으로 이 부분은 한다. 그리고 뒷장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이 사업 구간은 전액 LH가 부담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게 도봉산 옥정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이 면제를 받으면서 옥정, 부천 2차로 이렇게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간에 모금 내거리서부터 옥정 신도시까지 4km가 기본계획 승인하는데 부분에서 들어가서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앞장인데 이제 꼭 이 부분을 이제 이 강수현 시장이 당선되시 공약으로 내세운 게 104에서 201년까지는 시장 공약으로 90번으로 여기는 분리해서 바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 지금 현재 공약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저기에 지금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도봉산에서 백사역까지는 예타 대상이고 104역에서 201역은 빨간색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01역에서도 204역은 포천에서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04역까지는 이미 되어 있지만은 뒤에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기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LH가 전에 부담하기로 하고 며칠 전에 우리 강수현 시장하고 안기영 당협위원장이 LH 가서 하니까 돈 집행하는 걸 걱정하지 말아라, 앞대로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돈을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은 누구도 못하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는 데는 공기를 당기는 겁니다. 공기를 당기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할 걸 8년에 한다. 5년에 할 걸 4년에 한다. 3년에 할 걸 2년으로 한다면은 그 부분만큼 인건비, 경비 뭐 모든 돈이 줄지요. 질은 좋아지면서. 그래서 현대그룹은 세계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예산을 쌓아놓고 집행을 하면은 모든 구간마다 공사를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저는 당초에 여유있게 잡은 것보다는 1, 2년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옥정 중앙역까지는 7호선 7호선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면서 판량이 옥정 중앙역까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포천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절대로 그 이상은 자기네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포천은 인구가 지금 포천 시민이 15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원래 거기 포천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되기 전에는 유동 인구가 없어요. 별로 탈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하는 게. 그렇지만 옥정은, 양주 옥정은 이번에 양주 신도시가 실시계 변경을 12월 달에 했어요. 했는데 당초 여기가 인구 16만이었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18만 명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회천 4동의 인구가 현재 6만 3천 명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곧 이제 여기 옥정만 12만이 될 거예요. 회천이 6만이 돼서 18만이 되는데, 그럼 이 18만 인구는 전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전부 유동인구입니다. 수도권 나가는. 이 인구는 7호선을 눈바라기 기다려서 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국가는 신도시를 만들어 놨으면 선교통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계통이 반드시 돼야 되고, 또 구간도 여기는 단선 직결이고, 부천은 옥정에서 전부 내려서 환승해서 사량 셔틀로 부천까지 가니까 그 공사 구간 내용 또 운행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옥정 주민들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줄여서 하면은 저희는 이제 원칙은 백사역 개통 때 동시 개통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땡겨지는 거죠.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하고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2010년도, 11년도에 도저히 여기 점수 안 나오니까 이거 포기해라. 포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 가서 삭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2,000명이 모여서 기획재정부가 이 제대로 하면 밀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단판을 이어서 다시 이 7호선이 다시 직권 상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그렇지만 목표가 옥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주를 옥정 신도시 개통 때까지는 이 운동은 끊임없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 개통 때 같이 개통하자. 물론 16년도에 26년도에 개통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저 뒤로 올려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게 일을 하면서 왜 늦어졌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왜 짚어야 되느냐면은 정부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12월 달에 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승인 때 면제 구간에 이걸 넣어가지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책임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장 다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을 가려서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제가 수없이 건의했는데 그냥 도봉산 옥정 부천이니까 그 이름에 파묻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돼서 자꾸 이 고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분리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은 예타 비대상이었으니까 동시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저기 보면 2019년 초에 기본 계획을 승인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뭡니까? 기본 계획이 이쪽 예타 면제에 들어가지고 작년 2023년도 10월 달에 기본 계획이 나왔잖아요. 무려 4년을 이렇게 기본 계획을 받은 거예요. 이쪽 예타 면제 구간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다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책임 소재를 나중에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양주시, 여기 경기도에 오셨는데 경기도 다 여기 잘못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아라 이거예요. 받되 구분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때 제가 이 수없이 경기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그 건의를 해서 받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걸 거울 삼아서 예산이 다행히 이건 지금 우리가 쌓아놓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8만 인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당위성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여기 맞춰서 우리가 2029년이 아닌 2, 3년 땡겨서 개통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옥정 지금
회천 사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앞에 광장에서 한 500명 의정부 양주 시민이 모여서 안병용 시장도 오고, 물론 정성호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도 다 와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발칙 배우게 하고 촛불 시위를 한 장소입니다. 그때 토지공사 이쪽의 본부장이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이걸 했더니 저한테 저녁에 찾아와서 그랬더라고. 선배님,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 안 알려줬는데, 그래서 야, 너를 위해서 안 알려줬다. 만약에 알려줬으면은 너보고 어떻게든지 막으라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알려주고 우리가 해야 너도 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탈의실 뭐 이런 거 다 이 건물을 빌려서 다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마지막까지는 옥정 신도시 옥정 중앙역 개통이 마지막 고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통될 때까지는 마지막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하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